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이죠.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정시 확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갖 비리의 온상, 이 학종, 이거는 폐지하고 수능 성적에 기반한 정시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예.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대입 정책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요거를 좀 화두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대학의 의미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예. 대학이라는 곳은 원래 그 학문을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대학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의 의미는 벌써 오래전에 퇴색되고 변질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학을 최고로 잘하는 학생이 수학과나 물리학과 또는 공대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그 의대로 진학해서 압구정동의 그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그리고 역사를 잘한다, 영어를 제일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학과, 영문과 이런 데를 가지 않고 법대를 가고 또는 뭐 경영대를 가고,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그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그냥 너도나도 대학 사는 내내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 대학은 오로지 그냥 자신의 영달을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시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뭐 오지선다 문제에 답을 맞추는 그런 교육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역량,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보기에는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수시를 뽑든 정시를 뽑든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 자신들의 출세와 이익 혹은 보신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선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대학의 의미가 이렇게 변질된 마당에 그나마 입시에서의 공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한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현재 수시 중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소위 학종이죠. 이 학종이 거짓과 과장과 비리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능은 국가에서 철저한 보안 그리고 감시 하에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그 자체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학종은 그 자체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경쟁력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학종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 그 다음에 컨설팅 학원, 이 네 가지가 총동원돼서 작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과장됩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이제 몰아주기, 그리고 같은 반 친구를 적으로 만들어버리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각 대학에서는 말이죠, 이 학종에 대한 합격, 불합격 여부의 기준을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이게 시험이에요. 기본적으로 학종은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량화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공정합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 뭐 아시겠지만 교내수상, 봉사활동, 뭐 동아리활동, 뭐 독서활동, 아니 이런 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진짜 못 믿습니다, 이거. 아니, 봉사활동 500시간 하고 서울대 간 학생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이게 믿겨집니까? 무슨 책을 얼마나 제대로 읽고 이해를 했는지 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자소서? 이거 벌써 몇백만 원, 뭐 천몇백만 원씩 받고 그 박사급 학생들이 써주거나 첨삭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추천서요? 추천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정말 그 미국이나 유럽같이 100년, 200년 된 추천서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아니, 교장이 그 어떤 학생의 교과 성적 말고 그 학생을 어떻게 얼마나 합니까? 나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교 4년 또는 대학교 2년까지 6년 다니고 이런 학생이 자기 교수들한테 유학 갈 때 추천서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교수가 직접 써주고 그거 딱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전부 학생이 다 쓰고 가서 사인 받고 저 과사무실 가서 도장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이런 판국에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서를 믿는다고요?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뿐만입니까? 아니, 그 일부 교수들 아시잖아요.
자기네 애들 그 논문 저자를 만들고 또 자기 친구들 교수들과 서로 부탁해서 품앗이 해가지고 애들 서로 논문 저자를 올리고 이런 거는 정말 밝혀진 사례도 많지만 지금 어디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이거 지금 확인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학종은 공정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부패와 비리를 직접 가르치는 우리 사회의 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시, 특히 이 학종은 정량화할 수 없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수능 대비해서 원천적으로 절대 불공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능으로 하면 일부 사교육이 발달된 지역에 유리하다. 부유층이죠. 강남, 목동 이런 데죠.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사교육비에 돈을 더 쓸 수 있는 부유층이 고액과외, 쪽집게 과외 이런 거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더 좋은 수능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수능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수능 비중을 더 줄이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수시를 더 늘리면 부유층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질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수능으로 하게 되면 돈 많은 부모가 그 애들 그 비싼 과외 시켜주는 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런데 수시 이거는 부모, 조부모 이 사람들의 그 재력뿐만 아니라 정보력 그 다음에 온갖 권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저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능으로 하게 되면은 부유층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최선보다 차악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아무리 민주당이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한당을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몰상식한 수구 꼴통 국가의 미래나 우리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자기 당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저 토착 왜구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우리가 뽑으려고 하지 말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별 수능, 지역별로 수능이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 각 학교에, 고등학교에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죠. 그러니까 이 내신 성적을 일정 비율 포함해서 보상하는 것이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그 일부 수시 용어자들은 수능으로 하면 사교육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자료들은 있습니다. 뭐 자료 볼 것도 없이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 부유층 또는 그 중산층들이 수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수능에 그 사교육비 안 쓸 것 같아요? 씁니다. 수능은 기본적인 학력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걸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수능으로 가던 안 가던 당연히 이 사람들 사교육비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시도 준비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사교육비를 더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대학에서 그 학생을 선발할 때 아예 비교과를 안 봅니다. 성적 말고 다른 건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입학 사정관제 뭐 그 우리 학종 같은 그런 건데 그 비율은 10%도 안 되니까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여기 이런 데서는 성적만 봅니다. 대학 입시 성적.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내신 성적을 위주로 보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입시하고 내신을 합산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데는 그 입시, 내신 이런 거를 이제 양자택일을 해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 성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 중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이 바로 비교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를 반영해서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교육의 공공성, 기회균등, 공정성 이런 원칙이 위협받는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은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으로 하게 되면 정량화된 점수로 각 대학에 지원을 하니까 그러고 이제 점수로 이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정확한 점수로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평가 기준도 모르는 그런 정성 평가로 하면은 그 줄이 없어집니까? 점수로 하든 그 무엇으로 하든 어차피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자기 평가표를 가지고 줄을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대학 측에서 반대하는 그런 것 같은데, 줄 세우기요. 근데 수능 점수를 하게 되면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는 몇 점 딱 이렇게 정해지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서열화되는 거, 이런 거를 대학에서는, 각 대학에서는 반대를 하고 싫어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 법대, 그 다음 B 대학 법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A 대학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뭐 C 대학의 전자공학과, D 대학의 전자공학과 딱 이렇게 보면 대부분 C 대학 전자공학과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를 뭐 어떻게 다 모르는 척 하라는 건지 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느 대학 그 어느 과는 수능 점수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겠지만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 1번 쟤는 어느 대학 영문과 갔어. 그래서 수능 커트라인이 250점이야. 그리고 쟤는 어느 대학 국문과 갔어. 그러니까 그 수능 커트라인이 260점이야. 자, 그래서 250, 260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자 2번 쟤는 엄마가 정치인이라서 어떻게 학종을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갔어. 그리고 쟤는 아버지가 교수야. 그래서 뭐 논문 이거저거 막 쓰고 이래가지고 학종으로 뭐 고려대학교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1번, 2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비교육적이고 어떤 게 더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한 것인가요? 이게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 줄 세우기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서 고등학생이 전교 1등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뭐 하버드 가고 MIT 가지 않습니다. 걔네들은요 자기 주의 주립대를 가면은 다른 주의 대학교를 갈 때보다 등록금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훨씬 싸니까 자기 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어떤 경우는 그 부모가 자식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MIT 간다 지금 그럴까봐 그러면 어쩌지? 그렇게 하고 지금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때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1등 했다. 제주도에서 전체 1등 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갈 실력이 되는데 서울대 안 가고 부산대를 가고 제주도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다 서울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그 다음에 그 대학 역사라는 게 짧고 지방자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줄 세우기, 대학 서열화 이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그 어떤 입시 제도를 만들어도 유럽같이 대학 평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줄 세우기, 대학 서열화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시정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줄 세우기는 용서할 수 있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쎄치기는 절대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쎄치기는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법이잖아요. 학종이 바로 그 쎄치기입니다.